화이트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리해서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코로나19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오늘 문 대통령은 SNS에 새로운 일상 국민들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예방 백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정부가 촘촘한 방역을 한다고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공백에 대해 국민들 스스로가 방역에 참여해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군요.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신종 감염병 대응에 컨트롤 타워가 이제 되는 건데, 이 질병관리본부가 관리청으로 바뀌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바뀌는 겁니까? 먼저 가장 큰 변화는 인사권과 예산권 확보를 해서 조직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조직 개편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예. 그 긴급 상황센터, 그리고 감염병 관리센터, 감염병 분석센터, 질병예방센터 등 조직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1급 감염병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역학조사관이 있는 5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출발을 했다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형식이었는데, 예. 이제 질병대응센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지역에서 단위 대응 체계가 마련되면서 역학조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럼 당연히 관리청으로 바뀌게 되면 재량 범위는 지금보다 넓어질 테고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량 범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감염병 예방법, 검역법 등 5개 법률에 관련된 정책을 책임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장도 이제는 그럼 질병관리청장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승진하는 거죠. 예. 정치권 이야기 해봅시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 사흘 만인 오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표를 예방했습니다. 네,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을 찾아가서요. 이해찬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김 위원장은 국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돼서 코로나19 사태를 빨리 극복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저희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 개원 문제에 대해서도 제일 중요한 게 개원 문제인데 우리 이해찬 대표께서 7선의 의회에 가장 관록이 많으신 분이 아니냐면서 과거의 경우를 보면서 빨리 정상적인 개원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경우를 보셔서라고 하는데 여기에 뼈가 있네요. 네. 예전처럼 관례대로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예, 결국 그렇게 보입니다. 법사위원장, 레기위원장 달라 이 말일 테고요. 네. 이해찬 대표 뭐라고 답했습니까? 일단 개원 문제에 대해서는 6월 5일에 하라고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협의할 건 협의할 거다. 좀 강하게 받아치셨는데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소통만 충분히 하면 가능하다. 우리 원내대표가 아주 원숙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과거의 경우를 보셔서 빨리 해달라라고 했더니 기본적인 법은 지켜가면서 하겠다. 네. 기본적인 법이라는 게 6월 5일 개원하겠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합당이 안 들어오면 18대 0? 그냥 네. 그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대표끼리 예방하는 자리에서 약간의 가시가 돋친 말이 왔기 때문에 당장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민주당이 개원하겠다고 한 날짜가. 물밑에서도 지금도 협상은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협상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두 사람 만난 자리에서 추경 이야기가 나왔죠. 네. 이해찬 대표가 3차 추경과 관련해서 경제 문제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다. 다행히 위원장님께서도 이번 3차 추경은 일리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다고 이렇게 찝으면서 그만큼 위기 대처를 잘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이 추경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네, 내일 제출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35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을 편성해서 내일 제출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기업과 상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고 고용 충격에 대응하는 한편에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재원을 좀 담아서 구성이 됐습니다. 예, 구체적 내용을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중견기업 등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지원의 5조 정도가 투입이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안전망 강화에 9조 4천억 원,
경제 활성화 등에 사용되는 경기부강 예산이 11조 3천억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성장을 성장률 하락과 세제 감면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사용됩니다. 예. 금융지원의 5조라고 하는 것은 이 소상공인이나 중소, 중견기업 등 위기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당연히 뭐 대출이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있는 회사로도 계속 이렇게 날아오던데 페이퍼가.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직원들 월급을 조금 국가에서 보조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아마 다 그 금액이 포함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금태섭 의원에 대한 징계가 알려지면서 민주당 내부가 시끌시끌합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표결 당시에 기권표를 던진 것이 당론 위배행위라는 경고 징계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금 전 의원이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을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김남국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라디오 내용을 좀 보니 국회의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의 발언이 국회의원 개인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이 안 된 채로 징계를 받으면 문제가 있지만 의견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친 뒤에 강제당론 얘기가 나온 거라서 사실은 이 징계가 적정했다고 보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게 국회의원의 소신이 중요하느냐, 당론이 중요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국회의원은 뭐 거리 다른 입법기관이다. 그리고 정당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네. 반대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처럼 결정되기 전에 치열한 토론과 논쟁은 당연한 건데 결정이 되면 그걸 따르는 게 뭐 당인의 자세 아니냐. 그러면서 특히 이거는 강제 당론이었기 때문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금 전 의원이 의원총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발언을 자유롭게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수처법 반대와 관련해서 같은 당에 있었던 다른 동료들의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에 대해서도 당 내에서도 사실은 찬반 양으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김혜영 의원, 박용진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징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최고위원회 비공개위에서도 금 전 의원 이슈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일단 재심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공개적인 언급은 일단 삼가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태현 기자 단독 썼네요. 예, 단독 기사 썼습니다. 이런 거 하나 쓰면 뿌듯합니까? 예,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단독 내용 알려주세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가 유우성 씨가 수차례 미리북해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면서 예. 2013년 유우성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 씨의 동생 유가려 씨를 구금하고 허위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예. 유우성 씨는 2015년 10월에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예. 그 이후에 지난해 2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검찰이 국정원에 위조된 증거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며 예. 검찰총장의 사과를 권고했고요. 유우성 씨가 다시 검찰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들어갔는데 검찰이 지휘했던 검사들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고요? 네. 이게 일단 이 사건은 21세기에 일어난 간첩 조작 사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독재 시절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국정원이 죄 없는 사람을 죄 있게 네. 간첩이 아닌 사람을 간첩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만들었고 조작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검사가 그대로 받아서 그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건데 불기소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잘못이지 검찰은 잘못 없다. 결국 이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1년여간 수사가 진행됐는데 강제 수사는 진행이 안 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내놓은 결과는 증거 불충분인데 특히 그 해당 검사들이 국정원에 속았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은 수사의 주체고 예.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수사의 결과는 검사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예. 그 과정에서 국정원에 속았다라는 말은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라는 예. 말과 같은 말 예. 같아서 게다가 그 공안에 도장을 위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북한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
그것도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고 중국에서 찍었는 것인데 네. 그 검찰이 그게 다 증거가 맞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변호인들이 캐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공안의 도장이 위조됐다. 또 사진도 위조된 것이다. 변호인들도 다 아는 자료를 검찰이 몰랐다고 하면서 죄가 없다고 하는 게 언뜻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어제 검찰이 이제 해당 관련된 그 내용에 설명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검사들이 징계를 받은 걸로 거의 그냥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 받았습니까? 그 부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기소 처리가 됐으니까 결국은 이것도 이 사람들의 잘못을 검찰의 잘못을 검찰이 들여다보고 기소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네. 기소 독점권. 그렇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인데 이 사건은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뻔한 그런 사건이었고 실제로도 또 감옥살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수사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 기록에는 수사 초기에 유가려 씨의 진술이 여러 차례 번복된 사실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해당 검사들이 이런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이후 해당 검사들이 검찰 수사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공판 과정에서 추가 진술서가 있다고 알게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예. 근데 이에 대해 검찰은 해명을 하기를 수사를 통해 검찰 수사관이 유가려 씨의 초기 진술서를 수사 보고서에 편철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그 유가려 씨의 진술 번복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그대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불기소 결정되면 어쨌든 뭐 법적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검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부분인 것처럼 보이네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온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원래 이 타임 스케줄대로 한다면은 7월달에 공수처가 설립이 돼야 되는데 네. 공수처장도 나와야 되는 문제고. 그러나 또 대통령도 그 여야 원내대표 만남에서 공수처를 빨리 해달라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 정치권 움직임 보니까는 7월달 당연히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대검에서 했던 과거사위원회가 내놓은 결론을 완전 뒤집는 결과인데요. 거기서는 검사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검찰 내부에서 나온 결과조차 뒤집는 불기소 결정문이 나온 겁니다. 예.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도 검찰이 증거를 조작한 걸 알고 있었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불기소 결정문에는 국정원에 검찰이 속았다. 네, 국정원 직원에게 검사들이 속았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네.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불기소 결정은 언제 나온 겁니까, 근데? 4월 20일에 나온 겁니다. 꽤 됐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기자는 아무도 안 쓰고 김태현 기자만 단독으로. 예, 단독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불기소 결정을 4월 20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검찰이 이 내용을 좀 숨기고 싶어 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불기소 결정문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검찰이 공개를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건데 저희가 취재원들한테 우연하게 확보를 하게 돼서 예. 네, 그래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제보를 받았군요. 예, 맞습니다. 예. 다른 많은 기자들이 있을 텐데 김태현 기자한테만 제보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에 공판 중심주의 기사를 잘 썼다고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뿌듯했는데. 그 제보자가 네. 최근에 김태현 기자가 너무 기사를 잘 썼기 때문에. 예, 최근에 재판에서 나오는 변호인 측, 검찰 측,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취재를 하는 걸 보고, 예. 믿음직하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럼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흑인 사망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면서 약탈과 폭동으로 인한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필라델피아의 경우 50개 안팎의 현지 한인 점포가 약탈 공격을 받는 등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사건은 미네소타에서 발생했습니다만 미국의 다른 대도시로 한인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의 샤론 황 회장 연결해서 현지 상황 어떤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선 현지 시각이 새벽일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필라델피아 한인 사회 피해가 크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반적 상황이 어떤지 좀 알려주시죠. 필라델피아에서는 한인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폭동과 약탈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이틀 전부터 3일 전부터 시작된 약탈 행위로 인해서 지금 현재까지 약간은 진전이 된 상태이나 주 방위군의 주 정부에서 방위군을 보내주어서 현재는 약간이 진전이 되어졌으나 아직도 산발적으로 약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히 한인 동포 사회에게 많이 불안한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 오늘 CNN 보도를 보니까 무정부 상태다 이런 단어도 등장했던데 그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십니까? 정부 기관과는 연결이 계속 되어져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고요.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주 정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했고, 저희 미국에서는 지금 지방선거가 어저께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많은 부분에서 예민한 부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발언을 언급하기에는 적합하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예. 주 방위군이 투입이 되면서 약간은 진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한인들 피해는 어떻습니까? 한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리포트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50군데의 상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현재 집계를 되고 있고, 이곳은 특히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을 상대로 하는 뷰티 서플라이 비즈니스 미용업계 계통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 약 필라델피아 주위에 인근에 계신 30군데의 비즈니스에 약탈이 이어져서 큰 타격을 보고, 그분들이 또한 핸드폰 가게 아니면 약국 아니면 잡화상 이런 비즈니스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많은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있는 지역에 계시는 비즈니스들이 타격을 받았고, 총 피해 금액으로는 아마 15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150억 원 정도. 모든 것들은 모든 리포트들은 아직 저희가 경찰이 아니고 그냥 개인의 정보나 제보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92년 LA 폭동 사태는 약탈과 더불어 방화까지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습니까? 이곳에서도 또한 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약탈에 비해서 방화의 그 건수는 작지만 이것저것 방화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외출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건물 소유주께서 방화에 대한 피해를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외출하는 게 쉽지 않겠네요, 그러면? 일단 이 피해는 필라델피아 시내 중심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비즈니스들을 많은 한국 동포분들께서 비즈니스를 그쪽 시내에 가지고 계시지만 살고 계신 거주 지역은 외곽지에 계시기 때문에 비즈니스 부분이 아닌 상황에서는 외출하는 것을 완전
자제하시지는 않지만 일단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한 여행은 허락이 되어지고 있고 저희 이 지역은 지금 코비드-19 팬데믹 때문에 어차피 자유롭게 외출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 3개월 동안 저희가 외출 금지령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예. 그 통행 금지가 야간에만 금지됩니까? 아니면 주간에도 통행 금지가 됩니까? 지금 현재 통행 금지는 저녁 시간 지역에 따라서 저녁 6시 아니면 저녁 8시에 통행 금지 실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통행 금지를 모든 시민이 지킨다기보다는 많은 시위대라든가 약탈범들은 그 관행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항의 시위가 이게 사건이 미네소타 쪽에서 벌어졌는데 필라델피아 쪽에 피해가 많은 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시위가 일어나는 자체가 필라델피아 다운타운 시리이고요. 예.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주택가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주위에 100군데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한국 사람이 타깃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쇼핑센터들이 다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시위에서 약탈로 이어진 상황에서 급속도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지금 보도로 보면 그 흑인들뿐만이 아니고 히스패닉계도 약탈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그 얘기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자 이게 인종차별 그리고 약탈을 하는 데는 흑인들만이 아닙니다. 보도 자료나 TV 지상을 보면 백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분들이 약탈을 하는 건지 함께 팀을 짜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무언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모습에 저희가 느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전에 함께 어레인지를 해서 팀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탈에는 흑인들뿐만이 아니고 백인들도 함께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오늘 그 새벽 시간에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샤론항 한인회장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저는 6시 뉴스 듣고 6시 10분에 3부로 찾아뵙겠습니다.